안녕하세요. 툭툭입니다. 오늘 ASMR 영상은 단편 소설을 가지고 왔어요. 혜진님이 쓰신 새벽은 연인들의 시간이라는 단편 소설이고요. 이 단편 소설은 책으로 발간된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작성하셔서 ASMR로 사용해달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은 연인들의 시간. 여자는 한 달 전부터 부모님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여자는 바싹 야이고 창백했다. 지나치게 야이어서 뼈대의 형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여자는 벙벙하게 큰 옷으로 감추고 있었다. 여자는 태가 없는 안경을 꼈는데 도수가 높았기 때문에 안경알이 작았다. 머리카락은 은색으로 탈색된 긴 머리였는데 그것은 매우 정교한 가발이었다. 눈썹도 없었는데 가발의 앞머리가 그 부분을 살짝 덮었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게 가려졌다. 여자는 27살이었지만 투병 생활 탓으로 그보다는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여자는 아르바이트 첫날부터 남자를 매일 보았다. 쟤 나랑 자세가 똑같군. 까딱하면 척추측만증인데. 남자를 처음 봤을 때 여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자세를 고쳐 앉았었다. 남자는 매일 새벽 2시에 편의점 건너편에 있는 24시 해장국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2시 15분쯤에 식사를 끝내고 나와서 특유의 웅크린 자세로 편의점 앞을 지나갔다. 남자는 항상 똑같은 까만색 후드 집업 티셔츠에 어두운 톤의 청바지를 입었다. 컨버스 스니커즈와 캡모자도 기본 디자인의 까만색이었다. 여자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자세로 지나다니는 남자를 굳이 눈여겨보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었다. 남자의 얼굴이나 나이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여자는 남자를 20대 초반 남짓으로 짐작했다. 남자는 해장국집에서 항상 선짓국을 시켰다. 뜨끈한 국물 안에는 익은 선지 덩어리가 툭툭 들어있었다. 남자는 같이 나오는 밥은 건드리지도 않고 국만 마시듯이 먹어버렸다. 식당 주인은 이제 밥을 애초에 내주지 않고 국에 선지를 몇 개 더 넣어주었다. 24시 연중 무휴의 그 해장국집이 전염병 여파로 열지 않자 남자는 매우 당황했다. 임시 휴업이라고 써붙인 종이에는 언제 다시 열겠다는 기약도 적혀있지 않았다. 남자에게는 당장 철분이 필요했다. 남자는 현기증을 느끼며 편의점으로 향했다. 여자는 문 닫은 식당 앞에 한참 서 있는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편의점을 지나갈 거라고 남자의 동선을 예상하고 있던 여자는 남자가 편의점 문을 열 때까지도 멍하니 턱을 괴고 있었다. 남자는 무엇을 사려는지 자신도 모르는 채로 편의점을 둘러보았다. 편의점에는 남자가 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남자가 카운터 옆으로 와서 의약품 진열대를 들여다보았다. 여자는 가까이서는 처음인 남자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사람을 뚫어지게 관찰하는 것은 여자의 고쳐지지 않는 오랜 습관이었다. 여자는 남자가 20대는커녕 17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 철분제 같은 것도 있나요? 남자가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었는데도 말끝이 아래로 향해 있었다.
남자의 말투에 오랜만에 말을 붙여본 어색함과 소년적인 쑥스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여기 약국 아닌데요. 그럼 담배 주세요. 어떤 걸로요? 아무거나요. 여자는 자신이 피는 담배를 집어 바코드를 찍었다. 기계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라는 음성이 나왔다. 여자가 남자를 쏘아보았고 남자는 머뭇거렸다.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면 저희가 벌금이에요. 미성년자 아닌데요. 민증 보여주세요. 남자는 안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내려놓았다. 주민등록증상 남자는 92년생으로 여자와 나이가 같았다. 하지만 남자는 고작 17살 같은 얼굴이었고 행동이나 말투도 그랬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테스트했다. 무슨 띠예요? 원숭이. 남자가 선선히 대답했다. 여자는 의심을 거두고 담배를 건네주었다. 철분제는 약국에 가시고 이게 철분 많이 들었는데 드려요? 여자가 비타민 음료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남자는 담배와 비타민 음료를 계산하고는 후다닥 편의점을 벗어났다. 이 첫 만남에서 여자는 남자가 뱀파이어라는 것을 알아챘고 남자도 여자가 백혈병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전염병이 전국으로 번졌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해장국집은 열지 않았다. 이 전염병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전파력이 강력한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해장국집뿐 아니라 새벽 거리는 전부 문을 닫았다. 편의점만 덩그러니 열려 있었고 그래서 남자는 매일 편의점에 갔다. 여자는 문 밖에 남자가 오는 걸 보면 바로 비타민 음료를 꺼냈고 나중에는 남자가 오기도 전에 미리 비타민 음료를 꺼내두었다. 여자는 남자가 점점 창백해지고 기운이 다해간다는 걸 눈치챘고 남자는 여자의 피냄새가 하루하루 탁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나누지 않았는데 어느 날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너 비건 같은 거야? 여자는 톡 쏘는 말투와 돌려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스로는 그걸 재치 있는 유머라고 여겼다. 피를 마시지 않는 뱀파이어를 철저한 채식주의자에 비유한 말이었지만 남자는 여자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아니, 그러니까 피를 좀 먹어야 하지 않겠어? 선지 같은 걸로 되겠냐고. 네 꼴 좀 봐. 남자는 놀랐다. 자신이 뱀파이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엄마뿐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들킨 적도 의심을 받은 적도 없었던 것이다. 뱀파이어 같은 건 판타지 소설에서나 나오는 것이니 의심받을 일조차 없는 건 당연했다. 눈 튀어나오겠다. 아니, 나는 귀신이나 외계인 같은 게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 신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난 그것들을 다 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뱀파이어라고 뭐 잊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그때까지 남자는 무방비 상태로 정체가 발가벗겨진 것에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너 내 피 마실래? 하지만 이어진 이 말에 남자는 왠지 모를 불쾌함을 느꼈다. 그래서 남자도 여자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말했다. 아니, 난 병든 피는 안 먹어. 그날 이후 남자는 편의점에 가지 못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여자에게 미안해서였다. 남자의 엄마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아들을 걱정했다. 남자의 엄마는 아들에게 자신의 피를 뽑아 공급하고자 했지만 남자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말라가는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이 먹지도 않는 자신의 피를 계속해서 뽑아놓는 것뿐이었다. 남자는 엄마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남자의 엄마는 매일같이 피를 뽑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래서 드디어 남자는 밥을 먹으러 나가기로 했다. 해장국집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편의점 안에서 여자가 남자를 보고 있었다. 남자도 여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남자가 여자를 돌아보았고 여자는 계속 남자를 보고 있었다. 여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내가 아픈 걸 어떻게 알았어? 여자는 정말 궁금하다는 듯 물었을 뿐으로 그전 다툼에 대한 뒤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냄새로 알아. 병원 안 다녀? 남자의 말투에는 이제 미안함보다 여자에 대한 걱정이 묻어나고 있었다. 골수 뽑아서 수치 확인하고 수치는 바닥이고 그럼 수혈하고 어차피 이제 그것밖엔 없거든. 여자와 남자는 말이 없었다. 자신의 처지와 상대의 처지가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고 서로에게 깊은 연민이 든 것이다. 그런데 너 내 피 냄새나서 못 먹겠니?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 다시 남자는 매일 편의점에 갔다. 여자의 부모는 여자가 편의점에서 그것도 새벽에 일하는 것을 싫어했다. 여자의 부모는 전염병을 이유로 편의점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여자는 그것을 반대했다. 남자 때문이었다. 엄마, 아빠, 내가 뱀파이어한테 물려서 지금 나이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해봐. 그러면 장점은 내가 백혈병으로 죽을 일은 없게 되고 뭐 또 이런저런 장점들이 있어. 여자의 말에 부모는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을 지었다. 여자는 평소에 이런 가정놀이를 즐겨했고 대답할 때까지 끈질기게 물어보곤 했다. 여자의 엄마가 대꾸했다. 단점은? 단점은 없어. 여자의 답에 다시 여자의 엄마가 말했다. 단점이 왜 없어? 영원히 살지 않니, 뱀파이어라는 건? 그게 단점이지. 그럼 엄마는 내가 뱀파이어 되는 거 반대야? 아빠는? 여자의 부모는 딸이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딸의 그 장난 같은 질문에도 소망을 담아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같은 답을 내었다. 뱀파이어가 되라고.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을 뱀파이어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여자는 잠시 유니폼을 벗고서 피를 발릴 것에 편리하고자 미리 입고 온 브이넥 티셔츠를 보였다. 그러나 남자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여자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며 구구절절 설명했다. 뱀파이어라는 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참한 거야. 하늘을 날고 힘이 킹콩처럼 세지고 그런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뱀파이어는 피를 먹어야 돼. 그것도 사람 피. 사람 피가 아니면 동물 피를 먹어야 하는데 동물 피 먹기는 어디 쉬운 줄 아니? 동물을 잡아서 피를 빨았으면 그땐 걔네들을 살려줄 수도 없어. 피를 빨아 먹히면 뱀파이어가 되거든. 그래서 죽여야 한다고 그 작은 것들을. 나는 27살인데 17살이야. 37살에도 17살일 거고. 이건 정말 이상한 기분이야. 27살에 뱀파이어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끝난 일이지. 우리 엄마 얘기를 하면 하루 밤을 새도 모자라. 아, 하루 밤을 셀 수도 없어. 해를 받으면 뱀파이어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게 되거든. 아무튼 뱀파이어 엄마로 사는 것. 난 엄마가 불쌍해. 여자는 남자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다. 남자의 말은 끊어질 듯 끊어질 듯 계속 이어졌다.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자는 남자가 정말이지 불쌍했다. 백혈병 때문이 아니라도 여자는 뱀파이어가 돼서 남자의 곁에 있고 싶었다. 동물을 잡아주고 그에게 피를 먹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에게 생기가 돌면 동물을 죽이는 뒤처리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았다. 하지만 여자는 구태여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 나는 백혈병이고 곧 죽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뱀파이어 되는 걸 허락했어. 여자가 덧붙였다. 그리고 뱀파이어가 아니라도 모든 자식은 다 자기들 부모가 불쌍해. 남자는 여자가 뱀파이어가 되는 걸 진심으로 반대하는 동시에 진심으로 원했다. 남자는 그래서 죄책감이 들었다. 나는 백혈병은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그게 뱀파이어가 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비교도 못할 만큼 나은 거라고 확신해. 남자가 여자를 설득했고 여자는 설득당하지 않았고 새벽이 끝나가고 있었다. 여자와 남자는 지하철 첫 차를 탔다. 첫 차에는 전염병에도 새벽일을 나가는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었다. 사람들은 곧 시작해야 할 노동에 대비해 기력을 아껴두느라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았다. 지하철 안은 마찰음만이 시끄러웠다. 여자와 남자는 나란히 앉았고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여자는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서 남자의 주머니로 손을 옮겼다. 여자는 편의점에서 챙겨 나온 비타민 음료를 남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남자가 맞은편 유리를 통해 여자의 얼굴을 보았고 여자도 남자를 보았다. 지하철이 속력을 늦추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빠져나왔다. 지하철은 이제 한강 위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한강 위로 이미 해가 떠올라 있었다. 새빨간 일몰 같은 일출이었다. 맞은편 유리에는 더 이상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비추지 않았고 한강과 도시의 풍경만이 투명하게 내다보였다. 여자는 남자를 돌아보았다. 남자의 놀란 눈동자가 선명한 태양을 향해 꽂혀 있었다. 여자는 남자를 열차의 이음새 통로로 끌고 갔다. 여자가 양쪽 문을 닫고 코트를 벗는 동안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여자가 보여주었던 부인액이 드러났다. 여자는 남자를 웅크리게 하고 자신의 코트로 감쌌다. 남자는 순식간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내 피. 여자는 다급하게 자신의 목덜미를 남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다. 나는 너를 살리는 거고 너는 날 살리는 거야. 여자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머리카락이 방해가 되었다. 여자는 거추장스러운 머리카락을 연신 뒤로 넘기다가 그냥 가발을 벗어버렸다. 여자의 밑머리가 다 빠진 눈썹이 완전히 드러났다. 순간 여자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두 눈은 갈 곳을 잃고 방황했다. 남자가 여자의 얼굴을 끌어다 안았다. 남자가 여자의 목덜미를 물어 천천히 피를 빨았다. 그 순간 열차가 다리를 지나서 다시 지하로 진입하고 있었다. 괜찮아? 여자가 물었다. 미안해. 남자가 목이 맨 채로 대답했다. 그 해장국집 맛집이야? 여자가 농담했고 남자도 그냥 웃어버렸다. 두 뱀파이어는 역 안에서 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함께 있으니 기다리는 것이 심심하지 않았다. 오늘은 단편 소설을 읽어보았어요. 들으시면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